시커머스 글로벌 부상에 따른 비즈니스 기회와 리스크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해 볼 텐데요. 이어지는 발표는 박승찬 중국 경영연구소 소장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오늘 그 발제를 할 주제가 그 요즘 가장 핫한 알테시톡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드릴 건데, 그 앞에서 이제 공사 참사님께서 전반적인 중국 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셨는데, 사실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고, 여러 중국 경제에 대해서 혹은 중국 방향성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한 게 많으실 겁니다. 사실 요즘 제가 가장 많이 하는 뭐 방송이나 그다음에 강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결국 미중 간의 첨단 부분에 있어서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뭐 이런 주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냐, 이게 첫 번째인 것 같고, 두 번째가 중국 제조 혁신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냐. 우리 요즘 대기업들한테 제가 이제 가장 강의 문의가 많이 오는 게, 뭐 회장님이나 부회장님이나 사장님이 갔다 오시고, 중국 제조가 옛날 같지가 않다. 이거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 과거에 우리가 차이나 쇼크라고 하죠. 중국이 WTO 가입을 하고 2001년도에 정말 저렴한 가격으로 메이드 인 차이나가 전 세계를 휩쓸었죠. 그게 우리는 차이나 1차 차이나 쇼크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변형된 제2의 차이나 쇼크가 지금 이제 글로벌리 지금 이제 일어나고 있다. 그게 이제 미국은 그로 인해서 미국 내 일자리 뭐가 축소가 되고, 뭐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서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사실 우리는 얼만큼 준비되어 있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걱정이 되는 게, 지금 중국 제조 혁신, 제가 지난주에 갔다 왔는데 뭐 자율주행이든 전반적으로 지금 뭐 스마트 팩토리든 일어나는 변화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들은 어떻게든 생존을 위한 걸 하는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우리 중소기업들이죠. 제가 이제 대기업 강의를 할 때, 제가 이런 말 때문에 우리나라 10대 그룹사 있는 대응할 때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투자 이 전반적인 방향이 아시아 투자 지형 예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국엔 투자가 이제 뭐 주식이든 뭐 우리가 FTI든 뭐 직접 투자든 떠나서, 제가 이제 그 말씀 드렸던 것은, 어떤 부분에 투자라고 관점에서 봤을 때 우리가 주인공 역할을 하려고 하지 말고 돈 잘 버는 조연 역할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 지금 중국에 뜨는 부분, 그다음에 중국에서 괜찮은 기업에 투자하는 게 결국 돈을 버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중 수교 32년 동안 한중 간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기존에 생각하고 있던 중국의 시장 변화, 그다음에 지금 그 텀 속에서 어떠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얼마나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시간적인 관계에서 많이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빨리 그 변화에 올라타야 되고, 그러면 투자의 방향성이라는 것은 저는 이제 뭐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그 업종에 따라 정말 괜찮은 기업 투자를 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이제 생각하고요. 돈은 버는 길이, 이제 업종을 이야기한다면 저는 서슴없이 저는 저탄소 경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 그중에 수소, 이거는 이제 미국과 중국 간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한중 관계에서 우리가 투자할 부분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 영역, 그 포션의 볼륨이 크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제 강의 시작하기 전에 드릴 말씀이고요. 세 번째가 좀 많이 하는 게 이제 오늘 지금 알테시톡입니다. 알테시톡의 이제 공습, 뭐 워낙 매체에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주제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주최 측에서 이제 이 주제 글로벌 이커머스 측면에서의 방향성을 제시를 해 주셔서, 저는 이 시커머스, 이 알테시톡에 대한 부분의 방향성에서 오늘 강의를 설명해 드리고자 이렇게 합니다.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전체적인 방향성에서 뭐 크게 남아 있는 20분 동안 드릴 주제는, 이런 단순히 우리나라에 지금 미치는 이런 알테시톡이, 최근에 뭐 테무가 그 모회사인 핀도도가 주가가 28% 폭락을 했다, 테무의 기세가 꺾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시커머스 알테시톡이, 물론 톡은 틱톡 시업은 아직 시작은 안 했지만, 저는 뭐 시작한 문제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이 주춤할 것이다, 결코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2의 알테시톡의 공습이 이제 본격화된다, 그만큼 진화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봐왔던 알리테무를 지금 그대로 보시면 안 된다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수면 아래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아실 필요가 있다. 우리는 소비자 관점에서 지금은 안전성 접근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계속 때리면 변화됩니다. 좋아집니다. 문제는 그로 인해서 지금 글로벌리 어떠한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지고 있고 특히 국내는 더 심하겠죠. 예, 그게 이제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조 혁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냥 싼 것만 파는 이런 알테스톡이 아니라 그 부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중국의 메이디라든지 이런 1인용 소형 가전, 디지털 가전들이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올 겁니다. 우리가 로봇락이라든지 이런 아시겠지만 로봇 로봇 청소기 같은 경우 우리나라 국내에서 삼성전자, LG전자를 추월하고 지금 중국 기업인 로봇락이 훨씬 더 비싼데도 시장 점유율이 3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몰려오는 이 변화를 어떻게 준비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 다음에 선수가 누군지를 투자하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가 오늘 이런 리스크도 있겠지만 또 기회적인 요소가 있겠죠. 이런 변화의 파도에서 우리가 어떻게 기회적인 요소를 활용해서 우리가 돈을 벌 것인가, 투자를 확대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정부 측면에서 그다음에 산업 측면에서 할 얘기가 많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은 산업 혹은 투자 측면에서 오셨기 때문에 그 측면에서의 그런 트렌드의 변화, 방향성, 미래에 어떤 일이 벌어질 부분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또 현장을 중국에 계속 가본 사람 전문가 입장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런 부분에서의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시커머스의 이런 약진 배경 부분에서는 결국은 저는 이제 빅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알테시톡, 그죠? 이들은 저는 그냥 직구 플랫폼이라기보다는 그냥 저는 테크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이 테크 그 중심에 빅데이터라는 게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이제 중국 이커머스 직구 플랫폼들이 이런 지난 20년간 쭉 보면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지금 이 알테시톡으로 대변되는 이 시커머스 플랫폼들이 지금 한국 시장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테무나 쉬인 같은 경우는 한국 시장이 목적이 아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북미 시장을 타겟팅해서 딱 태어난 애들입니다. 한국을 그냥 어떠한 형태로 활용을 하는 부분이죠. 결국은 지금 보시다시피 중국의 여러 가지 이런 이커머스 생태계, 중국 경제가 안 좋든 중국이 일어난 변화 가든 지금 보시는 이런 이커머스의 생태계 변화는 계속 진화되고 있습니다. 중국이 취업률이 안 좋고 여러 가지 이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런 지금 일어나는 이 생태계를 통해서 일자리를 또 만들어야 되는 게 중국의 정부의 또 생각인 것들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런 신유통, 제조 혁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전반적으로 중국 내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구 한신도 마찬가지고요. 혹은 이 제조업의 이런 혁신, 그러니까 제조업의 이런 그 기존의 전통 제조 방식에서 디지털 스마트 전환을 하는 부분에서 엄청난 중국의 정부의 돈이 들어가고 있고,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여러 가지 이런 생태계 흐름에서 급변을 하고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가 보았던 사실 본 지 얼마 안 됐죠. 작년 말부터 일어났으니까 이런 해외 직구 플랫폼들이 중간 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셀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새로운 형태로 바로 뛰어 넘어가면서 지금의 많은 하물며 아마존도 마찬가지겠죠. 하물며 지금 쿠팡이 잘하고 있지만 결국은 지금 아직까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예를 들면 가장 핵심이 지금 도대체 알리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이 물류 창구를 언제 어떤 식으로 어느 지역에 세팅을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의 B2C만 알고 있는데 뒤에 함께 몰려들 알리바바닷컴이란지 1688닷컴이란지 이런 B2B 도매와 그다음에 글로벌 무역하는 부분에 있어서 해왔던 알리바바 그룹의 장자 역할을 했던 알리바바 그룹까지 이제 한국 시장에 들어오는데 이게 이 물류 창고를 기점으로 해서 어떻게 변형될 것이냐를 우리가 좀 봐야 된다. 거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싼 것만 가져오지 않는다고 했죠. 중국의 메기라든지 이런 가전제품, 그러니까 제가 뒤에서 말씀드릴 걸 좀 앞에 당기면 LG전자, 삼성전자 매출에 영향이 갈 겁니다. LG전자 매출에 가는 이거 이야기는 제가 LG그룹에 가서도 강의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본인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올 것 같다, 올 것 같다. 이걸 제가 이제 책이 이제 곧
나오는데 아마 지금 알트시대 공습이란 책을 지금 했는데 거기 보면 조금 깨끗한 버전을 보실 수가 있을 텐데 이게 중국 직구 플랫폼, 지금 중국 관련된 플랫폼들만 정리를 한 겁니다. 쫙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근데 그 중에서 지금 4개를 딱 집은 거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 잘 아시는 알리익스프레스, 시인, 테무, 그다음에 틱톡샵까지. 그러니까 이 알테시톡 부분에 있어서의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들이 이 지금 이 4개 플랫폼으로 지금 정리가 되면서 합종 연행이 일어나고 있고요. 보시다 알다시피 지금 중동이면 중동, 아프리카면 아프리카 다 거기에서 1, 2등을 하는 플랫폼들은 다 중국 자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씩 보면 너무 끝이 없고요. 결국은 이 시커머스 플랫폼들이 성장을 하고 있고 글로벌리 지금 나가고 있다. 이거 한번 볼까요? 결국 지금 이 부분인데 이 이커머스 글로벌 다운로드 수인데요. 뭐 테무가 급증하죠. 최근에 제가 미국 자료를 보니까 작년도 이제 1분기가 지금 한 2,500만 명 정도 지금 이제 뭐 앱을 다운 받았는데 올해 지금 5천만 명 이상이 지금 도움을 받았죠. 올해 1분기 기준으로 했을 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뭐 데이터를 보면 뭐 최소한 10명의 미국인 중에서 한 3.5명이 테무를 사용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달러 트리나 달러 제너럴 아닌 미국에 있는 저가의 판매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바로 주가에 영향이 미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무나 지금 뭐 시인 자체가 북미, 미국 시장을 타겟팅을 해서 본격적으로 들어가는데 그렇다면 왜 한국 시장을 이렇게 공격을 하느냐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 일단은 뭐 한국이 왜 들어옵니까? 왜 이렇게 난립니까? 라고 해서 크게 두 가지죠.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첫 번째가 뭐 일단은 한국의 이커머스 볼륨 자체가 뭐 글로벌리 한 5등 정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커머스를 많이 하잖아요. 한 5위 하니까 한국이 갖고 있는 이런 글로벌 시장에서 이커머스의 볼륨, GMB라고 하는 시장에서 갖고 있는 매력. 뭐 그것도 있겠죠. 두 번째가 가장 큰 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한데 결국은 이게 물류의 허브 역할. 그러니까 찍고 북미로 가야 찍고 유럽으로 가기에는 한국처럼 물류 창고가 남아 돌고 가격도 저렴하고 비행기나 이런 부분에서 너무너무 좋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물류의 이런 이 허브 역할로서 한국처럼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없다. 그거는 제가 보고 올 때는 테무나 시인, 그다음에 지금 우리가 가장 크게 한국에서 하고 있는 알리익스프레스가 지금 하고 있는 아직까지 지금 계속 탐색전을 하고 있는 이미 제가 볼 때는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 물류 창고가 언제 어느 규모에 어느 지역에 할 것인지 그냥 평택이면 할 것인지 아니면 부산, 뭐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그 규모의 사이즈는 따라붙는 B2B에 있는 알리바바 알리바바닷컴이나 1688닷컴 그게 어떻게 자기들께 조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만드느냐에 달려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뭐 이런 데이터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그냥 참고로 넘어가고요. 나중에 뭐 더 업데이트 버전을 나중에 뭐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은 책을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이제 하나씩 간단히 보면 알리가 이제 사실 뭐 미국 시장에서는 알리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테무나 시인이죠. 알리는 대장적으로 시진핑 주석의 1대1로 함께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뭐 스페인이라든지 이탈리아, 브라질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쭉쭉 러시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해서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이 알리익스프레스가 훨씬 더 강력하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것을 뭐 제가 이제 알리익스프레스가 국제화 글로벌리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뭐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이제 중간에 이제 한국이 들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결국 그 알리도 결국 목적은 북미입니다. 미국 시장입니다. 결국.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테무는 뭐 생긴 지 얼마 안 되는데 지금 파급이 가장 크죠. 그러니까 이미 이번에 근데 테무가 주가가 지금 그러니까 보혜선 핀도도가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그만큼 테무를 견제하는 나라들이 많아졌고 지금 테무에 대한 규제 제가 뭐 여기 자료는 많이 넣지 않았지만 지금 미국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의회에서 그다음에 있는 여러 가지 이런 보고서 그다음에 유럽 뭐 그다음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이런 이 알테시톡의 공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지금 규제의 법안들이 계속 만지작 그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 심리가 큰 거죠. 그래서 이제 일단은 그 뭐 제가 테무 본사를 또 가고 만나보고 여러 가지 또 그 생태계를 봤을 때 이미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잘 버텼지만 그래도 문제가 있을 거다 보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핀토도가 있는 이 부분에 사실 핀토도하고 이제 우리가 알리바바를 이야기할 때 테무를 이제 비교를 하는데 사실 알리바바 그룹 입장에서 매우 억울합니다. 억울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테무에 모이사 있는 핀토도라는 것은 결국은 저가인데 그 제품의 출처가 어디냐면 결국은 1688.com 그러니까 B2B 도메인 사이트. 그러니까 핀토도가 성장하는데 알리바바 그룹이 구축한 1688.com이나 지금 말씀드리는 뭐 알리바바닷컴 여기서 물건을 떼다가 이걸 자기들 테크의 이 역량을 가지고 해서 성장을 했는데 시가총액이 핀도도가 알리바바 그룹보다 훨씬 높았습니다. 작년 기준 2천억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알리바바 그룹 같은 데는 한 1,860억 지금 좀 변화가 됐지만 그러니까 알리바바 그룹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내에서도 알리바바 그룹과 핀토도 간에 이 치열한 피 터지는 경쟁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시인 이야기도 안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알테시톡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시인의 부분을 일부분만 보시는 거다. 뭐 시인은 뭐 이 글로벌 이 부분에 있어서의 뭐 말씀드렸다 결국 미국 시장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고요. 이미 우리나라 동대문 많이 뭐 생태계 공실률 심각하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 거고 미국 내에 있는 의료 제조 연명도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심각하게 미국 의회에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게 제가 이제 이 미중간에 또 하나의 불씨가 생기는 영역으로 좀 보고 있는 것들이죠. 틱톡 샵은 이제 우리나라 국내에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결국은 저는 이제 시간 문제라고 보는 거고 이미 이제 틱톡 샵이 인도네시아라든지 다음 미국 내에서도 지금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얼마 되진 않지만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죠. 틱톡 샵이란 자체가 이제 시장에서 이렇게 봅니다. 국내에서 지금 어떤 변수를 보는 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알리익스프레스가 언제 물류 창고를 만들 것이냐, 어느 규모로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틱톡 샵이 언제 런칭을 할 것이냐. 왜냐하면 틱톡 샵은 우리가 좀 RTC랑은 다릅니다. 얘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쇼퍼테인먼트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흥미 커머스죠. 그냥 재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RTC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웃음말 이런 말 하죠. 너희들 지금 떨고 있니? 내가 들어가길 때. 지금 미국 시장에서 이 틱톡 샵이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지만 미국 시장에서 엄청 빠르게 올라가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이제 쇼프테인먼트니까 연결시켜 주는 거기 때문에 알아서 알고리즘에 의해서. 그러니까 이 알고리즘은 그러니까 뭐 중국 AI 여러분 결코 만만치 않습니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국 AI는 빅데이터의 싸움이 크잖아요. 그렇죠? 많이 해본 놈이 중요합니다. 많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지금 쇼프테인먼트의 열풍 속에서 미국이 엄청나 하고 있고 동남아 찍고 북미 시장으로 가고 있다. 시간 제가 이제 바로 이제 3자 넘어가겠습니다. 결국은 이게 이제 이커머스의 이제 뭐 제가 이제 뭐 방송을 쌩과 함께도 그때도 올 초에도 이런 이야기를 강조를 많이 했었는데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이 한국이 5위고요. 물류 교두보 역할을 할 수 있고 K 컨텐츠의 글로벌 파급 효과가 있고. 그러니까 이제 특히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물류 창고가 이제 어떤 방향으로 이건 테무도 마찬가지입니다. 테무가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얻어맞고 있지만 테무가 한국 시장을 포기한다?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한국 시장만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변형을 봐야 된다. 그 중에 한 용어가 지금 옆에 보시는 게 아시겠지만 완전 위탁 방식이라는 게 테무나 알리가 원래 테무가 먼저 시작했고 알리 그다음에 틱톡 샵도 하고 있는 게 완전 위탁 관리 방식. 이게 중국어로는全托管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올해부터 이게 全托管에서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이제 번역을 못 했는데 반완전 위탁 방식으로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이거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반완전 위탁 방식. 반완전 위탁 방식과 반완전 위탁 방식은 개념이 조금 다릅니다. 여러 가지 차이가 다른데 가장 큰 차이점은 해외 창고가 있냐 여부, 한국에 창고가 있냐 여부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물건을 미리 갖다 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훨씬 더 빨라지겠죠. 중국에서 넘어오는 것보다. 그 제품도 데이터에 기반을 하겠죠. 근데 제가 관심은 여기에 넣는 제품이 그냥 저가의 제품, 우리가 봤던 한번 쓰고 버리는 그런 제품이 아닐 거라는 얘기입니다. 점점 그 비중을 높여갈 거다. 이 플랫폼들은 그렇게 작전을 짜고 있다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는 것들이죠. 자, 그래서 이게 위기와 기회 공전.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떤 이제 리스크적인 요소도 좀 설명을 했지만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냐 부분인 것들이죠. 제가 아까 삼성과 LG전자 매출 하락 가능성,
이제 그 창고에서 어떤 제품이 우리나라 들어와 있느냐라는 것들이죠. 그래서 그냥 알리바바 입장에서 우리 알리익스프레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뒤에 같이 있는 1688닷컴과 알리바바닷컴이 어떠한 시너지를 해서 어떻게 이걸 하려고 하는 건지 이제 이거를 이제 뭐 저는 이제 그림을 그려보는 거죠. 이게 앞으로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우리 시장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이게 한국이 단순히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우리 시장만 보는 게 아니고 이 글로벌로 나가는 부분에서의 물리의 허브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지만 알리 같은 경우는 한국관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알리 테무 우리가 어느 뭐 전문가분 혹은 제가 방송할 때 맞은편에 있는 패널 분께서 이런 말씀 하시더라고. 이제 곧 알리 테무가 이제 곧 식을 것이다. 이런 것들이. 그래서 이는 쭉 이제 가라앉는 분야. 왜냐하면 워낙 매체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절대 그렇지 않다. 뭐 아시겠지만 한국 지금 알리익스프레스에 입점해 있는 한국 기업이 다 있습니다. 반쿠팡 노선에 있는 뭐 CJ 제일제당부터 해서요. 우리 햇반 뭐 제일 싸게 햇반 뭐 그다음에 뭐죠? 뭐 비비고 만두 이런 것들 같은 경우는 뭐 다른 데보다 훨씬 싸니까 안 들어가겠어요. 한국에 있는 국산 한우를 여기서 9,900원에 팝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 제품을 파니까 뭐 그렇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야 이렇게 진화되는 겁니다. 결국 시커머스 플랫폼 똑똑해집니다. 똑똑해지는 거고 우리가 이제 사실 우리가 중국 직구 이야기할 때 이미 건수로는 2020년도에 워낙 이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1위로 등극을 했죠. 그때는 우리 전혀 말도 안 했잖아요. 이런 이슈를 가지고 금액으로 봤을 때도 2022년도에 이 중국 직구가 미국을 초월했습니다. 그때도 우리는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알리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고 2023년 작년으로 거슬러 가고 테무가 서서히 나오면서 하반기 그때 제가 작년 상반기까지도 제가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테무가 미국 시장을 진출할 때 저는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2022년 9월 달에 테무가 생겼고 바로 미국 시장을 공략할 때 제가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서 테무와 시인이 어떻게 미국 소비자들을 하고 있는지 거기에 따라서 미국 내에 있는 여러 산업의 생태계가 변화되고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어요. 결국 이게 한국을 이렇게 빠르게 갈 거라는 생각을 예측을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오면서 우리의 방향성, 그다음 우리의 산업의 생태계 이런 변화에서 이게 점점 변화되고 있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 뭐 참고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산업의 생태계가 뭐 지금 우리가 보시는 뭐 저는 이제 쿠팡과 네이버 빼고는 앞으로의 이 합종연이 더 빨라질 것이다. 우리가 뭐 최근에 있었던 여러 이슈들을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이제 국내에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들의 그러니까 이강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합종연행 그다음에 그 와중에 여러 가지 이동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이미 이제 시작됐죠. 우리나라 개인 사업자들 시작됐다라는 부분들 참고로 말씀을 드리고요. 이 유통기업들 수입 유통기업들의 이런 매출하락도 빨라지고 있고 이미 제가 이거는 이제 뭐 소상공 연합회 산업용재협회, 그다음 국내에 있는 각각 공구 거리가 있거든요. 우리 청주도 있고, 우리 서울도 있고, 인천도 있고, 부산도 있고, 대구도 있고, 현장을 막 가서 인터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억울해하죠. 이분들은 30%가 매출이 떨어지니까. 뭐 소상공인 제조 이런 부분들, 뭐 이걸 뭐 다 설명드린 너무 많은 업종이 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가 지금 어떻게 부분에는 결국은 이제 이런 게 기회를 만드는 요소를 좀 할 필요가 정부 차원의 노력들 그다음에 이걸 뭐 재판매 새로운 또 직업도 생겨났거든요. 예를 들면 알리나 테무에 사서 이것을 다시 뭐 당근이나 중고 사이트에서 팝니다. 그렇게 팔아도 한 15,000원 법니다.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고 원래 직구는 아시겠지만 그분만 한 사람 그 사람만 쓰는 건데 그걸 재유통하면 안 되는데 재유통을 하니까 앞에서 보셨던 수입 유통기업들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경제 구조상 수입해서 유통하시는 분들 캐시 인정을 받아서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영향을 받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제 그러면 리스크 중 요소는 분명하고 우리가 좀 객관적으로 이런 변화가 멈추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활용을 해야 됩니다. 어떤 파도에서 어떻게 등에 올라타서 활용할 것이냐라는 것들이죠. 일단은 결국은 이들이 갖고 있는 단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K 컨텐츠 한국 제품에 대한 이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든다면 지금 알리바바닷컴이 한국에서 한국 중소기업을 도와서 글로벌로 진출을 시키겠다라는 그렇다는 그 의미는 결국은 이 중국이 갖고 있는 이미지와 제한성 그런 부분에서의 한국의 이미지를 더 포함을 시키고
그래서 결국 매출을 확대하겠다는 거죠. 결국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고, 역발상할 수 있는 비즈니스 전략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알리익스프레스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틱톡샵 같은 경우는 사실 더 좋은 기회, 더 많은 기회가 저는 있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틱톡샵이 들어오면 그걸 통해서 글로벌리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을 겁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게 이 직구 플랫폼들은 한국이 아니라 글로벌리 움직이는 기업들입니다. 그 지역에 할 수 있는,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일단은 정부가 좀 뭐 이런 소통을 통해 만들어줘야 되고, 여러분 기업분들이 혹은 기업들이 하는 노력이 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뭐 이 디지털 마케팅 이런 지금 매트릭스를 기업적인 측면에서 미리미리 준비하시는, 이게 거기에 해당되는 브랜드사 측면입니다. 그래야지만 이 네 개 플랫폼들이 통해서 우리가 더 글로벌하게, 그게 아까 말한 미국 시장이든 유럽이든 우리가 직구로 팔 수 있는 것처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관심을 가지고 우리 기업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에서 그냥 뭐 있을 것이냐, 이런 기회적 요소를 찾아서 우리 K 제품의 경쟁력, 어떻게 하면 프리미엄 브랜드를 만들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이 필요하고, 스토리텔링을 통해서 메이드 인 차이나 메이드 인 코리아는 다른 거라는 걸 확실히 구분하는 작업들, 그다음에 그들이 한국 제품을 필요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잘 활용하는 좀 지혜와 노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뭐 제가 했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저한테 명함 주시면 제가 또 질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